다음은 존경하는 추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원장님, 제가 실손보험 관련해서 우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이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 4세대까지 있죠. 그런데 실손보험이 실제로 건강보험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치료비를 부담해준다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인기도 있고 소비자들한테 좋은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 실손보험이 허위 청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그에 대한 환수율은 굉장히 낮다 하는 이 문제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 아시다시피 실손보험이 생보, 손보에서 다 하는데 손보에서 많이 하고 2011년도 지난 한 4년간 하면은 약 한 40% 증가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고 지금 규모가 24조 실손보험 청구액 기준으로 24조가 넘을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에 대한 지급액도 아까 24조 청구에 지금 15조가 지급하고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생보, 손보 구분해서 제가 표를 제시해 드렸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면은 실손보험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청구를 하는 이 항목 중에 하나가 도수치료입니다. 그런데 이 도수치료의 실손 청구 분석을 해보면은 아래 표에 있습니다만은 이 1인이 청구한 건이 어떤 경우에 이 농협 손보의 경우입니다. 한 사람이 91건을 청구한 경우.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또 청구 총액을 보면은 현대해상인데 이 사람은 23건을 청구했습니다만은 4,350만 원을 보험료를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한 건당 삼성생명의 어느 고객인데 이분은 한 건당 421만 원을 그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상당히 과잉 허위 청구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 사례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한다고 온 사람이 A 안과의 원장은 브로커를 통해서 입원이 불필요한데도 6시간 입원한 것으로 이렇게 허위 증명서를 제공한다. 또 B 병원 의사의 경우에는 피부 미용 시술 이런 건데 브로커와 공모해서 미용 시술을 하고도 도수 무좀 치료로 허위 진술 기록을 제공을 한다. 또 한 형태는 조직형 보험 사기 한방병원의 경우입니다. C 병원의 경우에는 피부 미용 시술 등을 제공하고 이를 도수 치료로 둔갑을 하는 이런 허위 청구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24년에 실손 의료보험 허위 청구 환수율을 보면은 12%에 불과하다. 즉 수사 적발을 해서 전체 1000건 이상을 적발을 하고 이 한 건에 또 여러 건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6,500건 지급 금액이 558억인데 환수 한 비율은 12%에 불과하다. 상당히 이 환수율이 낮은 것은 문제겠죠. 예, 그다음 보시죠. 결국은 실손보험의 이 고액 비급여 진료비가 일부 가입자에 집중되고 많은 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들한테 결국은 그 부담이 나중에 돌아온다. 결국은 일부 가입자들 고액 비급여 진료비가 지급되는 이 가입자들한테 역선택 구조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허위 청구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은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보험 재정도 건전해질 거고 그 다음에 일반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수준이 또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다, 완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허위 청구할 경우에 제재도 강화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허위 청구에 대한 환수율도 높여야 되고, 또 실시간 모니터링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심사 전문 인력도 확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감독 당국에서도 이것이 보험회사와 고객 간의 1차에 생기는 문제입니다만 이것이 결국은 보험시장 그리고 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피해로 돌아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 점검하고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실손보험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으로는 그 실손보험 관련된 그 보험 상품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의 제3자 리스크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의사가 개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판단의 여하에 따라서 급여와 비급여 부분이 애매한 선상에서 그레이존이 지금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관한 모럴 해저드를 유혹하는 그런 부분들을 작동을 해서 불필요한 의료가 양산되는 그런 구조가 있어서, 일단 실손보험에 관한 개혁하는 부분을 국정과제에 좀 반영시키고, 저희는 사회분과에서 그걸 처리하고 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실손보험 개혁에서 1세대, 2세대가 보험이 구조적인 하자가 커서 현재 4세대, 5세대 지금 금융위하고 협의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필요 중증 급여를 중심으로 해서 급여 체계를 전환하고 1세대, 2세대 보험을 이쪽으로 유도하는 형태의 보험 개혁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건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관한 것도 정부에 차후 이제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련돼서 지금 말씀드린 허위 청구나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지금 그 백내장 등 굉장히 큰 이슈들이 지금 저희 금감원에 민원들을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게 분쟁 조정의 50%에 육박하는 부분이 실손보험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허위 청구 부분은 경찰청과 공조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 쪽에 모럴 해저드를 넘은 범죄 행위에 유사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경찰청을 지원하면서 이 부분을 수사에 적극 협력해서 이 부분에 관한 법규 위반 관련된 부분을 지금 수사에 결과가 조만간 나올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환수율 관련 부분들은 이게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해결하기가 쉽지,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감독 당국으로서 최대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하시겠습니다. 예. 이분도.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공공기관 지정 관련 문제입니다. 제가 기재부 장관을 할 때도 늘 해마다 공공기관 지정 관련해서 감독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언제 자주 나오느냐 하면은 감독원 직원들의 때로는 그 일부 직원이겠습니다만 비리나 일탈 행위 등이 또 뉴스가 될 때 여기에 어떤 감독 장치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겠다. 정부 차원에서. 이래서 이 문제가 제기되는데, 저는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다루더라도 감독원은 저는 이 중립성, 독립성은 굉장히 강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공기관 지정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 영역에 이 벽이 조금씩 무너진다. 그래서 그 업무 행태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공기관 지정에 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런 견해를 갖고 있고, 다만 감독원에서 이런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도록 내부의 직원들의 행태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늘 진중하게 관리하고 조직을 경영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늘 우리 이 금융회사 플러스 우리 감독 당국에 관해서 저는 한때 관치금융의 이야기도 많지만 여전히 거기에 관해서 시시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부터 관치금융의 정치금융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치권이 금융회사에 관해서 관여하는 정도, 심지어는 가격에 관해서 경영 세부 사항에 관해서 일일이 간섭하고 그러면서 공공성을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시장 안정이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선진국이, 금융 선진국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나라가 있느냐.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종합 때 쭉 이야기를 할 텐데, 결국은 하나의 관치금융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 이면에 이제 자칫하면은 상법에 의원님 말씀을 유념하고서 항상 업무에 진중하게 임하겠습니다.